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했던 이 수많은 호국 영령들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손가락을 조금만 베어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또 베이지 않게 조심조심 몸을 사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 있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분들이라고 무섭지 않거나 뭐 공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낸 거죠. 그니까요. 네. 용기는 본능처럼 드러나는 내면의 힘이라고 참전 용사분이 했던 말이 또 기억이 나는데 이 호국 영령분들의 이런 용기와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의 재미있는 역사길 위해서 우리가 꼬닥꼬닥 걸어가 봐야겠죠.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김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관리실장 오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런 분이라서 뭔가 오늘도 느낌이 좀 오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제주에서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는 얘기일까요? 네? 여자들도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고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아, 역시 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도 병역의 의무를 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주에는 여성이 병역 의무를 다했는데 우선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까요? 아, 네, 좋아요. 네. 조선시대 여자의 병역 의무를 다했는데 그 여자 병사를 뭐라고 했을까요? 제주에 호칭을 있던 뭐라고 여자 했을까요? 병사를 네. 그때 기녀 이야기할 때 네. 다모가 나왔었잖아요. 경호를 담당했던. 그건 목사에 대한 경호이지 국방의 의무를 하는 여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명칭이 있어요. 다른 명칭이 있어요? 여군, 네. 뭐 쉽게 여병. 여병. 여병이요? 여병? 아니 그러면은 남자니까 그럼 남군 남병이라고 그렇게는 안 하지는 맞아요. 거기서 응용 한번 해보세요. 남병이랑 남군이요? 남정네. 남정. 남정네? 아니 힌트를 우리 시장님한테 줘보세요. 남자를 일컬을 때 쓰는 용어랑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남자 일컫는 용어다. 뭐 남정. 남성, 아저씨, 네. 사내, 남군, 부군, 뭐 총각. 총각? 거기에 이제 여성이 남정네. 붙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남정네. 그러면 남자는 남자 병정. 남정네는. 남정. 네. 그리고 여자 병정은 여정. 아, 줄여서 여정이에요. 여정. 아, 여정.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청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남자, 선생님 근데 여정이라고요? 근데 남정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남정네는 이거 진짜 이 남정네가 진짜 이렇게 쓸 때 좀 나쁘게 얘기할 때 남정네라고 아니 그거보다 이 여편 애가 진짜 이게 더 많이 쓰지. 이 남정네가 그거 많이 쓰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남정네가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병사는 남정, 여자 병사는 여정인 거예요? 그렇죠. 보통 정이라고 하면 16살 이상의 남자를 얘기하는데요. 남자 성인.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남자. 육군 입영 장정할 때. 장정 이렇게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는 특이하게도 여정이라는 얘기가 기록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여자도 남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말이다. 대개 남정이 매우 귀하여 유사시 성을 방어하게 될 때면 민가의 건강한 부녀자를 골라 성과 귀에 내세워 여정이라 하니 삼읍이 모두 그렇게 한다. 제주 삼읍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저 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튼튼한 부녀자를 골라 화살바지터에 내세웠다라고 하는데 저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 씨는 결혼 만약 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저 튼튼한 부녀자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 여정은 제주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원 어사가 와서 이를테면 군기 점검을 했는데 달려오는 거 보니까 남자는 300명이고 여자는 800명의 예청들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숫자죠. 그 성벽에서도 가장 위험한 장소에 여자를 세운 거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튼튼한 부녀자, 그냥 여자를 앞세웠다는 거잖아요. 여자들을 세워뒀는데 여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제주 여자들을 군역을 줘야 했던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문화의 중흥기라고 하면 딱 두 임금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정조, 정조하고 또 세종대왕. 세종. 정조 시대에 오면 그 지역별로 그거에 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의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적어놓은 옥지들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남자 대비 여자가 한 25%가 인구수가 더 많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볼 때 그러면 왜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근본적인 아니에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주도는 변방 지역이라는 건 다 아시죠? 변방 지역은 해외에서 얼마든지 침입이 가능하다는 지역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사적 요충지라는 부분도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국가에서는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잘 해주는 건 없지만 우리가 국가에 상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과정에 나온 게 육고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주도에만 있는 부분이죠. 6가지 힘든 일이라는 6가지 힘든 일. 뭐가 있었죠 그때? 목마, 아, 장, 그 다음에 이제 귤도 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여러 안 좋은 지역의 여건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가 없으면 누가 해요? 여자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지리적 변방이라는 의미에서 그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이제 모든 것들을 감내를 해야 되겠다. 맞아. 또 그때 그런 게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출입 금지령 같은 조치도 내려졌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또 영상이 있습니다.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머니, 나 감수다. 아이고 이제 감사. 아이고 맹심어라이. 영바람 부는 거보다 젤도 샘직하다. 맹심어라이. 맹심만큼에 저들지 마라. 잘 시십석에. 기어 맹심어털 맹심하라. 아이고 먼저 갔다 오라. 아이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맙소. 아이고 이거 어떤 저들아정 사라지거라. 아이고 나강 바다에 간 고래밥 대컵대 걱정이야 걱정. 아이고 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바다에 나간 아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떠고. 아이고 이걸 어떠면 좋을 거라 이걸. 아이고 우리 아들 바닷강 안 돌아온 지 혼달째인디 어떤 군역을 설해냄수광. 딸 이숙게. 옆집도 아들이 병이 깊어그네. 누이가 대신 안 갔을까? 아이고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군역을 갑니까 게. 아이고 아이고. 저 다른 집들도 다 경험시나. 잔말 마람 딸 없어. 아이고 어떠면 좋고. 어머니 아이고 얘야 이거 어떠면 좋구니 이걸 어떠면. 어머니 걱정하지 맙소. 아이고 우리 친구형, 아방형, 오라방형 다 군역 가는디. 아이고 나라고 못 갈 게 뭐가 있수가. 아유 걱정하지 마. 어머니를 달래는 의연한 딸. 와. 어머. 결국 군역에 나서게 되는데 이렇게 집안 남자를 대신해 여자들이 군역에 나서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와, 진짜 딸의 용기가 엄청 대단해요. 네, 제주 여성이니까 자랑스럽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같으면 진짜 선뜻 이렇게 용기 내지 못할 것 같은데 피하지를 않아요. 제주 여성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기질이 있는데 그걸 저는 기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있어요. 이게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고 위기에 강한 것이 제주 여성이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예, 이게 제주 여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주 여성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여자를 욕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무슨 쌍욕이 아니라 궁퉁이 막아졌다. 궁퉁이 막아진. 이게 뭐냐면 궁즉통, 궁하면 통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을 닥치면 돌파하라. 이런 정신이 막히면 뚫어라. 네, 막히면 뚫어라. 이런 정신이 제주 여성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서 저 집에 궁퉁이 터진 며느리 들어왔다면 다들 축하하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들어왔다. 궁퉁이 정신. 아니 제주 섬을 지키는 거긴 한데 네. 이게 여성들까지 군역을 져야 할 정도로 그 당시 주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실은 제주는 일본과 한반도와 중국의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이에요. 고려 말부터 이제 조선 중기 임진왜란 전까지 제주도는 굉장히 많은 그런 거점으로서의 이제 기착지로서 다녔었고요. 네. 그리고 남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빨리 죽고 도망가고 그런 그 여자들이 대처한다고 할 때 이런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고 있는 이제 사고가 크든 작든 간에 방어는 누군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소고군제로 바뀌게 돼요. 군대 총량이라고 그러는데 5집에 하나씩. 그냥 5집에 하나씩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한 집에 이렇게 서면 나머지 4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군포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누가 죽어요? 남편이 나가서 일이 생겨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집안에 남자가 없다. 그럼 누가? 아기가 해야 돼요? 부인이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또 부인도 잘 안 될 경우에 딸? 얼마나 했으면 딸도 하고 얼마나 했으면 이제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보는 백골징수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우리가 황구 충정 저 삐리는 애기한테 정으로 충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 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여정들도 남자 병사들과 똑같이 근무를 했어요? 평화시에는 정규군만 근무하는데 연대에 연기가 오르고 봉화가 오르고 이러면은 물질하다가도 검질매다가도 다 때려치우고 달려가는 예비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비군. 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이 점령당하면 적의 거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단 방어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물질하다가도 검질매다가도 다 때려치우고 달려가는 그런 일이 를 몸에 배였던 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당시 상황을 또 재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창섭이 아방 교대 시간 다 되신 게. 개똥이 어머님 벌써 오셨을까? 어디 물질 갔다 옵디가? 이 나 소라양 전복양 많이 땄죠. 아이고 혼자 교대하게. 아이고 이거 힘들어 어떡할 것과 바당 갔당 밭이 갔당 하고 이거 이런 무섭고 거친 군역까지 해야 하는데 아이고 어떠하긴 뭘 어떠하느니 회사 주게. 아이고 우리가 안 하면이 그 외놈들이 박사고행이 안 된다. 우리가 영 지켜사줘. 먼저 가라. 고생하십소. 기어 가라. 이. 남정들과 똑같이 성에 번을 서는가 하면 남정들의 빨래며 식사 등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아니 그 근무 교대할 때도 뭐 누구 병장님, 누구 상병님 바꾼 게 아니고 개똥이야방 근무 바꾸게 막 이렇게 하네요. 그것도 재밌네요. 조선시대 그 여정 말고도 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선 그 제주 여성들의 이야기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의 측면에서 여정의 역할을 얘기한다면 1901년도에 있었던 신축민난, 이재수의 난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이재수의 난이 배경 잘 아시다시피 그래 천주교회와 그다음에 봉쇄관,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관의 그런 알차게 이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 이건 어렵다, 힘들다라는 걸 건의를 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민란이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한거를 하게 올 때는 우리가 성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성문을 여는데 안에서가 이제 관리들이 중심에서 다 성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재수가 오라동에까지 거점에서 들어왔을 때 성쪽하고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부녀자들과 이제 결탁을 해서 문을 여는데 그 공을 세워줬다. 김윤식의 소금청사를 보더라도 여성이 얘기하면 남자들이 다 따랐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막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토착 문화가 신당 문화잖아요. 신장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철거하고 철폐시키고 그리고 신목을 뭐 잘라버리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여성의 본연의 심성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김윤식이 바라본 소금청사에서 바라본 제주 풍속이긴 한데 가정은 뭐 본내 즉 안사람에서 결정한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부인이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과연 건실한 부인은 문호를 유지해낸다. 그러면 우리 사대부 집안에서 생각할 때와는 전혀 딴판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여인들은 본디 악하고 사나워 싸우기를 좋아하며 남자들을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소개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배를 온 김윤식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밖에서 볼 말투 때. 때문에 그냥 밖에서 옆집에서 들을 때 그냥 그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 언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투박하고 네. 강하고 센 언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주 여자들은 네. 기본적으로 그 주체적인 삶을 남편의 종속된 삶을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병역 의무도 하죠. 밭일도 내가 하죠. 남자보다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고 결혼 생활도 남자 대 여자로서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주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바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주 여자들이 그 집안일은 물론이고 바깥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제주 여성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의 상황을 또 재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 성 안에 있는 여자 삼촌들 모이십사. 이래들 다 모이십사. 이 성 안에 있는 여자 삼촌들 다 모이십사. 아이고 여기 내불면 안 돼 쿠다게. 해도 너무 엠주해. 아니 우리가 무슨 봉이유까? 호쟁이들 납세양 세금이래 다 뺏어가고 주글락살락 팽 잡아온 천복 소라 다 가져가 불고 어떤 살고 올까? 아이고 지금 밀랑군이 거의 왔긴 해시나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활짝 열면 될 거 아닐까? 아이고 맞다게. 얘기. 아이고 헌재들 강이 저 동네 삼촌들 다 모셔오게. 헌재들 끌라. 아이고 헌재 끌라. 헌재 끌라.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나섰던 제주 여성들. 아니 불의를 못 참는 이제 제주 여성들의 어떤 기세, 기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이런 게 뭐 혹시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소금청사에 다 그 생생하게 써있어요. 그 소금청사라는 책은 여러분한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1901년에 기록인데 특히
5월, 6월은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이면 2,000명이 황새한테 그 진을 치고 앉아서 봉쇄관하고 또 신부님하고 이렇게 그 단판들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남자 1,000명의 대장이 여자 1,000명의 대장 말만 듣는다고 이제 막 한탄하고 여자 말만 듣는다 이런 한탄이 여기 아주 절절하게 대장끼리 녹아있고. 부부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여튼 이름도 실명도 다 나오고 하는데 아주 그리고 성 안에서 여자 기녀들이 또 대응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문을 닫아건지 열흘이 돼 가니까 임신부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음식이 다 떨어지고 환자들도 돌봐야 되고 성 안으로 물자가 농촌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굶어 죽는 노약자들이 많아가니까 이렇게 여자 삼촌들이 몰려나가서 성문을 열어젖히고 성 위에 올려놓은 대포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신부님 밀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그 소금 청사의 김윤식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김윤지 선생님은?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자세히 기록해놔서 어떤 소설보다도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재미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떻게 좀 표현을 했었어요? 제 여풍이 세다. 제주 여인들의 여풍이 세다. 여풍이 세다. 드세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뭐 위기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제주 여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힘 대단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여기 신축밀란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1932년도에 일어났던 해녀 항일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3대 항일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여성 주도에 대한 항일 운동이에요. 10여 년 뒤에 이제 4.3 시기에 그 안에서의 여성이 어떤 고난의 힘든 일을 했는가라는 거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부녀자들이 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거기 가서 성 보초를 서기도 하고 이제 한쪽으로는 허벅을 들고 또 한쪽으로는 죽창을 들러서 활동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토벌에 앞장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여성들이 나를 지키기 위한 것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역할로서 어떻게 여성의 정신이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네. 네, 조선시대에 이런 제주 여성이 있었는데 이 후예들이 근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정의 후예들 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제주 여정들의 자식들. 바로 직속 후예들 아닙니까? 아, 여정들의 후예들이요? 그러면 여자 병사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오늘날의 여군인가요? 현대사에서 여성 군인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매개차라고 하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4.3 다음이면 한국 전쟁. 네, 한국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창설 군대 하면 현대사에서 해병이죠. 아, 해병대. 네. 그러면 얘기가 되죠. 여자 해병대? 네, 여자 해병대 맞습니다. 여자 해병대요? 네, 해병대가 제주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어? 이게 전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걸고서 최초의 여성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주 여성 해병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제주 여정들의 후예들인데 그렇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이야기 제주사에 재현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1950년 8월 제주 여자중학교. 한창 수업 중인 이때 이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승!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풍전 등화 앞에 놓인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해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여학교인데. 그러니까 왜 여학교를 가요? 조국이 위태로울 때 조국을 구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할 해병대 3기, 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과 학생들도 해병대 지원으로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는 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해병대는 군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여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여자, 남자,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야, 너 그거 무사 물어보면? 너 진짜 군대 가잖아맨? 가진. 군대가 뭐 별거냐? 경호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우리가 공부하면 뭐하나? 나라가 있어서 공부할 거 아니? 야, 이 보라게 경애도 너 전쟁에 나가면 바로 죽어. 죽긴 누가 죽어? 저요. 나 해병대 입대하지 마씨. 야, 진짜야.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까지. 이런 상황은 제주 여자중학교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지원자들의 원서를 살피고 있는 신현준 사령관. 이들은 누구인가? 이번 해병대 4기 지원병에는 여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이 어린 여학생과 여선생님이잖아. 예, 맞습니다. 조국의 위기에 남녀를 가릴 건 없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내놓고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어찌 여자들이 할 수 있겠나? 그러니 여자 지원병들을 잘 달래서 돌려보내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중생과 여선생님들의 지원서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결국 군에서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학교 다녔어. 갔다 왔냐? 예.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나 군대 가지 마씨. 뭐 무시가 어떤 군대 가크라? 차이 터이 먹으셔? 해병대 모집한다 하는 나도 갔긴 했어. 해병대? 야, 지지빠이가 무슨 군대고 해병대고? 나 말고도 얘 우리 버뜨리 형 선생님들이 형행 여자들 하형 지원했마씨. 트럼보는 떠나기 아이들도 하형 지원했다 하던디. 괴물로 죽게서 학교 가? 아이고, 야야게. 네 군대가 어떠한든지 알긴 한 그거냐? 거 안에도 지금 육지선 전쟁랑 난리통인데. 영원디 군대강이 곧 죽은다. 아이고, 당장 학교강 안격해놔라. 아이고, 우리 또 죽으래 사지에 감자. 여학교를 돌면서 모집을 했네요. 근데 말이 군대지 실은 이제 지금 전쟁 중인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무조건 안 간다고 화장실에 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만큼 그때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까지 입대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뭐 저기 한강 다리는 끊어져 버리고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이다 막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주 여성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살바지터에서 적을 째려보던 여자들 아니잖아요. 적을 째려보던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입대하고 한번 거절당했는데도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훈련 받는데 문제는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7주간의 훈련을 빡센 훈련을 다 견뎌내는 걸 보면서 국방부가 놀래서 어머 이런 여자들이 되네 이렇게 해서 국군을 창설하기로 그 기획이 됐다고 해요. 그 아까 앞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제주 여성들의 기질, 그 기백이 또 이분들에게도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면 당시에 해병대가 또 제주에 있었던 거예요? 네, 해병대는 49년 이제 4월 달에 경남 진해에서 창설을 했는데요. 근데 49년 12월 달쯤에 해병대가 대거 제주도로 와요. 그게 와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6.25가 터졌던 거죠. 6.25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모집군 한 3,000명 정도를 모집군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여학생들, 그 다음에 또 그 여선생님들, 결혼 안 한 여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피난 온 그 여성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주 여중만 나왔는데 그 당시는 6년제예요. 제주 여중만 나왔었는데 뭐 대정 쪽이라든가 그런 쪽의 학생들도 많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중에 한 126명이 제주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까지만 해도 아예 여군이란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여군 창설이 1950년 9월 5일인가 됐는데 제주 여성 해병대들이 7주간의 훈련을 잘 해내는 걸 보고 여자도 이제 여군 창설해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창설이 대한민국 여군이 창설된 데에는 기본으로 제주 여성 해병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훈련도 받아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쓰러지고 이렇게 했으면 여군 창설 생각도 못 했겠죠. 그래서 여군 창설된 게 아까 1950년 아까 9월 5일. 네. 그러면은 여성 해병은 그보다 더 앞서 네. 6일 정도 앞선 거네요. 네. 이게 멋있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멋있다고 해야지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전 마음이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시 어떻게 또 입대를 했는지 화면으로 잠시 만나볼게요. 드디어 소집일이 다가왔습니다. 춘자를 비롯한 식구들은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저 가네요. 묵묵히 집만 챙기고 있을 뿐이었죠. 아이고 춘자야 안 된다. 이제라도 안 가캔 허게. 네 영행 가불면 나 어떤 살아가느니. 안 되켜. 집 내버려둔 클라. 나가 군인 선생한테 강이 네 해병대 안 보내캔 허크메. 어머니 영하면 안 됩니다. 걔 걱정하지 맙소. 나얘 꼭 사랑 돌아오크메. 거참 옆편 내가 재수없게 시리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군대가 무슨 건 호락호락 하는 줄 알면서 시국이 어느 때인데 허지러우게 하지 마라. 확 짐이 났어. 얘 이제와 안 갖긴 할 수도 없수다. 경애도 아니 되고 마씨. 저들지 마라. 지들림 십서 얘. 아이고 춘자야게. 어머니. 그렇게 해서 해병대 입대를 위해 집을 나서는 춘자. 때는 1950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해병대 입대 전 대기 장소였던 모교.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서 지원한 여학생들과 여선생님들까지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춘자야 여기야 여기. 야 여기 우리 말고도 잘 도와다이. 이 사람들 다 해병대 지원한 거? 응 기래. 주목! 필승! 필승!
해병 사기 여지원생 126명 모두 집합을 마쳤습니다. 수고했다. 군복을 나눠주도록. 예, 알겠습니다. 반갑다. 지원병들에게는 미군 중고 군복이 주어졌습니다. 군복을 받아든 순간 비로소 자신들이 군에 들어왔다고 실감하게 된 여중생들. 이후 1950년 8월 31일 해병대 사기 여군 126명의 입대식이 거행됐습니다. 몇 기야 하는데 이분들은 해병 4기였습니다. 1950년 8월 31일에 입대한 여성이 총 그러니까 126명인 거네요. 근데 아까 모집하러 온 곳이 여자 중학교였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요? 그때는 정확하게 6, 7살에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러던 때가 아니에요. 10살에도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될 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교육제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래서 그래서 14살, 15살이면 또 그리고 결혼 정년기로 그때는 당시는 그랬기 때문에 제주도 말로 한 놈이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14살 내지 다 15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함이 지금과는 좀 달랐겠네요. 달랐지. 지금은 정말로 사춘기니 뭐니 이러면서 우리가 자랄 때는 사춘기라는 그런 말 쓰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나갈 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무슨 이 사춘기를 어떻게 넘길 건가, 오빠가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그 당시 중학생이면 뭐 투정 부리거나 어리광 부리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네. 시집도 갈 수 있는 나이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지. 중학생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성이지만 어쨌든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통에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전문적인 군사 훈련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도 봤지만 우선 1차적으로 각자의 학교에서 모여서 다 같이 모인 게 동초등학교예요. 현재 동국민학교. 거기서 모여가지고 한 이틀간 이제 간단한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해로 간 거죠. 거기서 40일 정도 이제 신병 훈련을 받고요. 그다음에 총검술, 포복 훈련, 뭐 사격, 제식 훈련 뭐 했다 그러고 그 모든 훈련은 다 마치고 군번까지 받았습니다. 네. 남자 사병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 똑같이 훈련받고 군번까지 받았고요.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당시 상황을 또 재현한 영상으로 그때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해병 사기 여대원들은 필승의 각오를 다진 태극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출항을 위해 제주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항에는 배웅을 위해 미리 나와 있는 가족들로 붐볐는데요. 전장으로 떠나는 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죠. 바다 몸뱅치먹고 꼭 사람 돌아오고기. 어머니 걱정하지 맙소. 나 꼭 살아오구매. 당시 군에서는 이들을 위해 마지막 면회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필승. 아이고 춘자야. 아이고 춘자야. 아이고. 이후 9월 2일 진해에 도착한 여해병들은 특별중대로 편성돼 당시 경화국민학교에서 남자 사병들과 똑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어린 여중
여중생들과 가녀린 여선생님들의 견뎌내기엔 너무도 버거운 훈련. 지금까지 훈련 받느라 수고했다. 힘드나? 아니다! 힘들다! 지금이라도 집으로 가고 싶은 해병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여중생 해병들. 몇 명이 앞으로 나가는데요. 엎드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정신 상태야? 지금은 전쟁 중이야. 나라를 뺏기느냐, 지키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인데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해병이 될 수 있겠어? 하나, 나는 둘, 해병이다. 하나, 나는 둘, 해병이다. 하나, 나는 둘, 해병이다. 하나. 나는 이후 9월 20일까지 기초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신병훈련소로 이동. 그리고 10월 10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126명 전원 훈련을 수료합니다. 와, 이거 재현 영상이지만 정말 훈련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네요. 저걸 네. 또 어떻게 견뎌냈을까.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한 영상으로도 그러는데 실제 전쟁 중의 훈련이다라고 하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 근데 여성 해병들도 실제로 이제 포탄이 날아드는 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아니면 이 여성 해병들의 그 전담 업무가 따로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전쟁터 안에는 가지는 않았고요.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모두 이제 갈 사람은 가고 나머지 사람들만 이제 병원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이라든가 해병 사령대 뭐 그런 쪽에 배치가 됐고 그리고 군번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학력이라든가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지위까지 주고 있죠. 후방 업무를 좀 지원을 했던 거예요. 네, 후방 업무를 지원했다고. 근데 그것도 보시면 엄청 됩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리고 네. 야전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더 컸죠. 맞아요. 개인의 안전이나 안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해병대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남자 병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이 여자 해병들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 여성들은 강인하다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강인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연약한 여자들인데 네. 어떻게 이런 힘들이 나오는 걸까요? 저 생각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워주지 못하는 게 그 집안의 가풍, 특히 어머니나 할머니의 그 정신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궁퉁이 정신이라든가 없을 때에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저녁거리를 어떻게 장만하느냐 이런 거라든가 이제 뭐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태풍의 징조를 태풍이 온 다음에 아는 건 늦어요. 물결 소리만 파도 소리만 듣고 3, 4일 전에 태풍이 온다는 걸 알아채서 태풍 설거지를 미리 해둬야 돼요. 저는 제주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다행히 외갓집이 이제 시골에 있어서 외할머니한테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그 시골에서 그 외할머니는 무학이었지만 할머니가 가진 삶의 지혜라든가 공궁에서 그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 공동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 할머니의 그 가르침이라는 게 행동과 그런 정신력 이런 것들이 제주 여성에게 면면이 전승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교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의 그 생활 습관, 생활 네.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생활 배우게 방식. 되는 거죠. 네. 예. 이게 완전 제주 여성의 어떻게 보면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혜로움, 현명함.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막 악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어떻게든 궁리를 해낸다. 머리를 써라. 뭐 이렇게 머릿속에 든 것만이 너희 것이다. 네. 이런.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정과 여성 해병을 통해 본 제주 여성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극적인 삶을 개척한 의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강한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세월에 적응하면서 척박한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의 태도, 그거를 그냥 순응해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처럼 나갔었던 것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제주의 여정부터 그다음에 신축밀란, 여성 해병, 4.3에서의 여성의 역할, 이런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리더십적인 그런 생활을 본받아서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제주 여정 또 여성 해병들 만나봤는데 어떤 걸 좀 느끼셨을까요? 제주 역사 속에 강인한 제주 여성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주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희생의 의미를 잘 새겨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주 여성을 바라보는 승훈 아나운서의 생각이 오늘 특히나 궁금한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원래부터가 제주 여성들을 늘 존경하고 존중해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항상 그냥 굽신굽신 받들어 오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말을 하더라도 토달지 않고 잘 듣거든요. 예. 멋있어요? 네. 아니 네. 오늘 또 세 분이 또 제주 네. 여성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세 분에게 또 제주 여성들에게 진짜 요망지다, 멋지다라는 말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